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뉴스 K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 28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세월호 수중 수색 작업이 만 사흘 만에 재개됐는데요. 구조팀은 내부 벽면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벽면이 물을 머금어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붕괴 현상이 심각한 4층 선미 다인실은 벽이 휘어져서 좌측 다인실의 통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구조팀은 벽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계획인데요. 잠수사 안전을 고려해서 벽을 뚫을지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해역의 바지선을 방문하고 수색 작업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모두 275명, 실종자는 29명인데요.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이 16명, 교사가 5명입니다. 승무원 4명과 일반인 4명도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팽목항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사지방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판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의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JTBC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서울 유권자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원순 시장이 45.9%, 정몽준 후보는 30.5%로 조사되면서 박 시장이 15.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있기 전인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서 3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수치로 지방선거판에 세월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몽준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새누리당 텃밭에서도 박원순 시장보다 17.7%포인트 낮게 나와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무능 대응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33.8%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조선일보의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종전에 두 자리 숫자로 벌어졌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여야 후보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이 40.2% 대 39.4%로 초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인 지난 4월 11일에서 12일에 실시한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김 후보를 49.7% 대 34.9%로 14.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은 한 달 만에 0.8%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응답률은 12.7%입니다. 계속해서 인천입니다. 인천시장과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간 박빙 접전으로 조사됐던 인천시장 선거는 세월호 참사 후 송영길 시장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토요일 인천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송영길 46.5%, 유정복 34.4%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달 12일 조사에서 송 시장 43.3%, 유 의원 42.0%로 1.8%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이후 유 의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12.1%포인트로 차이가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의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14.7%입니다. 한편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 급락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월호 수습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대책도 중요하지만 과연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된 원인이 있는가, 이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이 원인 규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정부 비판론도 함께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미교포들이 뉴욕타임스에 이제는 광고를 두고 이제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참담하다 이런 논평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정치 선동이라고 비방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반론을 내놓고 있는데 입장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해외에서 일부 교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은 저희들이 경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너무 국민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국민들 좀 안심시켜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잘못한 걸 해야지. 지금 29분의 실종자가 수습이 안 된 마당이거든요. 예. 한참 지금 수습하는 와중에 외국에서까지 이 정부를 욕하고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거기 몇만 불 정도 광고비가 든 모양인데 지금 유가족 대책들을 저희들은 아주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IMF 사태 때 급모으기를 했듯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십사, 그리고 응원을 해달라. 그 다음에 채찍질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말씀은 저희들이 받겠다. 수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대표가 안철수 의원인데 그분도 성공한 기업인이고 표현하자면 재벌 아닌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들 가운데는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을 실제로 도와줘서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하는 정치인이 있다. 저는 서민을 중산층이 되게 만든 실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몽준 후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선에서 박원순 시장과의 대결은 재벌 대 서민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재벌 출신이라는 점, 어떤 장점, 약점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선거가 10번째 선거예요. 네. 국회의원 선거 7번, 대통령 선거 2번에서 10번째인데요. 제가 모든 선거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네. 서민을 실제로 도와서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민을 중산층이 되게 만든 실적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대표가 안철수 의원인데요. 네. 그분도 성공한 기업인이고 표현하자면 재벌 아닌가요? 예. 아니 재벌을 대표에다 모시면서 자꾸 재벌 하는 것 좀 그렇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야 공동 안전 관련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안전 핵심 공약을 마련해 공동 발표하자고 제안했던 박원순 시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안전에 대한 공약을 각자 낼 텐데 사실 많은 것들이 공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부채를 감축하면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서울시가 무리하게 부채 감축을
하면서 이게 불러일으킨 사고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채무를 감축한 거와 이번 사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빚이 서울시가 지금 거의 20조가 있었으니까요. 그 빚을 줄이는 것은 또 하나의 절박한 문제고, 다만 이번 사고에 이제 저는 서울시장 딱 되면서 사실 이 시민 안전, 도시 안전을 3대 시정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2010년 대비하면 2013년 그 안전 예산 증가율은 약 6.9%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번 사고는 너무 기계를 믿었던 것. 사실 기계라는 것은 늘 이렇게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2중, 3중의 안전 방어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의 대책은 이런 것들을 종합 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안전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길환영 사장이 끊임없이 보도를 통제했다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뜨겁습니다. 특히 방송 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KBS 보도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서 곧바로 한선교 위원장실을 찾아서 미방위 회의 소집을 재차 촉구했지만 한 위원장은 절차라는 게 있다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한 위원장의 돌출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의도를 풀이했습니다. 지금 여야 동수 아닙니까? 네네. 이석기 의원은 구속 중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독 상정을 해봐도 야당이 다수니까 회의 개최조차 불가능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한선교 위원장은 왜 그렇게 무의미한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이제 좀 약간 노골적으로 말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임기 이제 끝나는데, 위원장 임기 끝나는데 좀 명예롭게 퇴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너무 무리해서, 예. 아주 야당을 재척시켜 놓고서는 거의 날치기식으로 이걸 상정을 했는데, 이거를 수신료 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상하는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구상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데는 사실 여당도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놓고 나서 이런저런 협상 카드를 마련해 놓고 이제 수신료 인상안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야당이 원하는 민생 법안 같은 거는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지금 일단 올려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에서의 그런 내면적인 예. 원내 전략 암묵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성교 위원장의 또 좀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모로 잡아놓고 그 교환, 흥정, 협상을 할 때 뭘 써먹을 수도 있대.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그런 추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대구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 지방은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은 제주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1.8도, 현재 습도는 59%입니다. 라디오 뉴스케이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